제가 알고 있기로 20년간 전업 투자자로서 살면서 단 한 해도 잃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 일단 이거 팩트인가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단 한 해도 안 잃는다는 게 아유, 그거는 이제 가능한가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남석감 편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3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고 예, 21년 동안 전업 투자를 하셨잖아요. 예, 가장 성공한 투자 종목, 어차피 이제는 종목 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 실제로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제 샀었고 좀 언제 팔았다 요 정도 이야기를 옛날 과거 사례 가지고 한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최근이죠. 최근. 과거는 뭐 너무 종목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 가지고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주봉 보면은 일단 언제 사셨나요? 여기 20만 원대인가 샀어요. 20만 원대. 네, 20만 원대 한번 2017년 뭐 하반기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도 꽤 갖고 있었거든요. 네. 몇 천 주 갖고 있다가 60만 원인 날에 이제 팔았어요. 이 최고점에 팔았다고요? 네. 아 지금 차트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어떤 주식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네.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는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럼 대충 얼마에 샀는 줄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하나? 이거 못 맞추실 텐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최근에 산 거냐, 언제 산 거냐, 이제 그때를 말씀해 주시면. 삼성전자는 1년 내에 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2021년 1월이니까 코로나 터지고 샀어요. 코로나 터지고, 네. 아, 코로나 터지고서 샀으면 그 3월 달에 샀어요? 아니요, 지금 맞추시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시기가 중요하지, 시기가. 아니, 일단 삼성전자 차트 띄워볼까요? 아. 일단 삼성전자 차트 띄워보고 아. 언제 샀는지 맞추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자, 일단 이걸 보면 헷갈리니까 일봉으로 보면 자, 삼성 차트는 이제 이 사이에 샀습니다. 어쨌든 2020년 3월부터 아. 2020년 12월 사이에 샀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싸게 샀으면은 4만 5천 원대 샀을 거고, 네네. 거의 4만 5천 원대 샀을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샀으면은 이제 그 5만 원 초반에 샀을 거고, 거의 그래요. 왜요? 6만 원대 샀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안 그게 이제 심리라는 게 있어요. 심리. 일반인 투자가의 심리. 그래서 제가 웬만한 주식 가격은 언제 얼마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 5만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샀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늦게 사신 거예요. 늦게. 네. 늦게 사신 건데 아주 일찍 사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사는 시기. 요거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게 폭락할 때는 보통 못 사요. 못 사죠. 겁나서. 지난해 이제 주린이 분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네. 그리고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버셨고. 왜요? 다시 또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서 곧버스라고 있죠. 곧버스. 주식 가격이 뭐 2200포인트 오고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폭락하지 않느냐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1500대일 때도 제대로 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수가 1500포인트일 때는 시중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1200포인트, 1100포인트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대로 사신 분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용기. 이때 말씀대로 코스피 1439 찍고 올라갔다가 더블 찍는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있죠. 네. 다 이 정도 됐을 때 다 뭐 이중 바닥이니 뭐 다시 폭락하느니 그런 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풋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지난해 못 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주린이 같으신 분들이 그냥 삼성전자나 우량주 사면 그 괜찮다 그래가지고서 그분들은 오히려 언제 팔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운 좋게 돈을 버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갖고 있다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개별 주식도 그렇고 개별 주식이야 뭐 이제 어떤 선도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선도 세력이 목표가라는 게 있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주식 시세가 올라올 때 그러면 저 정도 주가는 60만 원 정도면은 끝이겠다. 이렇게 그게 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십 년간 한 그 빅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느낌으로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40만 원 됐을 때, 39만 원 됐을 때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를 할 때도 거의 그 보조 지표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 주식을 1000주를 놔두고서 다 팔았던 거예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네, 39만 원, 60만 원일 때, 59만 원, 59만 5천 원, 60만 원에 다 팔고서 1000주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50만 원까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 이제 5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았는데 1000주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만 원 떨어지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게 벌써 그 다음 날 되니까 58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2만 원 떨어지면 2천만 원이에요. 1000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조금 올려놨다가 결국에 못 팔았어요. 그거 1000주를. 그러니까 결국에 5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50만 원 떨어질 때 이제 이거 얼씨구나 하고서 산 거예요. 사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터진 거죠. 그게 분식회계 문제. 이거는 주봉일걸요? 네네네. 주봉이니까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엄청 시달린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한 1년, 2년?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그때 제가 연말을 넘기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배당도 안 주는 주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최근 몇 년 내에는 여기에서 이제 손해를 본 게 있고 대형주지만 그 왼수를 작년 봄에 갚은 거죠. 작년 봄에 주가 떨어질 때 언제 사셨나요? 38만 원에 샀거든요. 38만 원. 38만 원. 네. 작년 3월 달일 거예요. 3월 달. 3월 하순께. 3월이죠? 여기가 3월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때 바닥은 35만 원이고 꼭지는 47만 원인데 38만 원대. 여기서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되찾아라.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 가지고 왼수를 갚았죠. 다시 이렇게 사셨다. 이때 왜 사셨는데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때 산 종목들이고 그때 이제 강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하도 주가가 막 폭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방송하던가 강의하면서 개별 종목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종목을 다 불러줬던 거예요. 왜요? 개별. 너무 주가가 폭락하니까는 너무 이제 사라고 매수 타이밍이고 사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는 사되 2주 동안은 주식을 보지 말라고. 산 주식을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종목들을 한 20개 이상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뭐 운 좋게 이제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대박이 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형주 원래 2차 전지는 뭐 4년, 5년 됐어요. 좋다고 해가지고서 그 일부 스몰캡들이 엄청 급등했던 게 3, 4년 전 일이거든요. 이 대형주들은 왜 못 올라갔냐면 설비 투자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재작년인가부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설비 투자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뭐 몇백억 버는 게 아니라 몇천억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거든. 향후에 이 정도 사이즈가.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난해까지 적자였죠. 적자 폭도 작년에 반기 보고서 나올 때 보니까 1조 2천억인가 적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 종편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삼성 SDI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3년 연봉을 이렇게 살펴보고서 최악인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인 상태도 20만 원 이하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최악인 상태 여기잖아요. 네, 18만 원. 네. 그렇지만 이건 이제 폭락하던 그 짧은 기간에 그랬던 거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20만 원 밑이 거의 없어요. 네, 20만 원이 거의 지지상이네요. 그러면은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선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저것도 왜 추천을 했냐면 요때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요때.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 아깝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사는 거죠. 주식은 원래 중대 대형주는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저게 좋은데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원래 이제 리스크의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체계적인 리스크, 비체계적인 리스크. 어떤 때 주식을 사느냐. 그러니까는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네.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우리 김 작가님도 아직 젊으시니까 네. 틈틈이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야, 제가 아까 사람들이 사는 시기를 맞춘다고 했는 게 더 궁금한 게요. 보통 그러면 삼성 SDI를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쯤 사나요? 요 시기를 좀 알면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안정됐을 때. 안정됐을 때. 안정되고서 좀 올라가는 게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LG화학 같은 게 많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살 때가 많아요. 장이 떨어질 때는 용기 있는 사람만 사는 거고 네.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네. 그러고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서 향후 괜찮을 거라는 리포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계속 괜찮을 것 같다고 영업 실적도 나오고 네. 자료가 오픈됐을 때 그럴 때 사요. 그래서 제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100% 장담은 못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근사하게 얼마에 사셨겠다라고 이렇게 찝으면 틀리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이 삼성 SDI 차트로 본다면 요때 많은 사람들이 샀을 확률이 좀 있겠네. 요때랑 요때. 맞나요? 그렇죠. 네. 요럴 때도 이제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럴 때 사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행보할 때는 좀 덜 사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정말 안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안 사죠. 겁나는데 그거는 웬만큼 용기 있는 분들 아니면 못 사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정말 최근 3년 내에 좀 큰 돈을 잃었던 실패 사례는 좀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 그거 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간 전업 투자자로서 살면서 단 한 해도 잃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 때 일단 이거 팩트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단 한 해도 안 잃는다는 게 그거는 가능한가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 개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돈 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저는 그냥 조금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항상 고액 연봉가인데 월급쟁이라 그래요. 그 전업 투자가한테 월급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라는 말도 없었죠. 없던 시절부터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전업 투자가의 정의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스스로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주잖아요. 생활비. 네. 월급 받는 사람이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고 지난달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한테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쟁이처럼 이번 달에 일을 했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적게 버는 해는 있죠. 적게. 그 장이 나쁘고 그럴 때 그래도 생활비는 벌었죠. 제일 적게 버는 게 제가 기록한 이후로 해서 1, 2억 벌을 때. 1, 2억 한 해 제일 적게 버셨던 달이. 반대 측면에 있는 1, 2년에 가장 많이 번 달은 가장 많이 번 해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 정도는? 그럴 때는 좀 많이 벌었죠. 그럴 때는 이제 고액 연봉가. 그러니까 CEO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최상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쨌든 최상위 슈퍼겜인데 네. 그러면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상위로 버는 사람만큼은 벌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자존심도 세울 수가 있죠. 금융권에서 제가 알기로 CEO나 그 임원분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한 20억, 30억대 정도로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정도는 벌어야죠. 그러니까. 잘 벌 때.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게 그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거로 전업 투자하면서 수익이 조금 적게 난 해가 3번 있었거든요. 3번. 네. 그래도 마지막 3번째 해당하는 게 재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장이 나빴거든요. 네. 그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죠. 네.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600이었어요. 2600. 네. 여기 2600. 네, 1600이죠. 그러다가 재작년 8월 달에 여기까지 이제 2000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재작년 8월 달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나쁠 때 그게 1년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이제 1500까지 떨어졌던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지수가 나쁘고 하락장에서는 네.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작년은 그래도 꽤 벌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는 수익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조금 수익이 났던 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월급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월별로 저는 정산을 해요. 월. 네. 한 달에 한 번은 월급쟁이처럼 정산을 해봐야지. 그렇죠. 해봐야죠. 네, 자기 돈이 얼마나 불었나.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일반 투자가들은 목표를 자주 세우라는 얘기예요. 자주 세우라고요. 자주 세우고 자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나? 네. 내 돈이 제대로 지금 불어나고 있나? 내가 지금 그 시류하고 다시 말해 시대하고 그 분위기하고 맞는 종목에 내 돈이 가 있나? 네. 그거를 자주 점검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주식이 뭐 시대하고 맞지 않는 주식 뭘 사놓는지도 모르고 네.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내가 좀 까먹었나 보다 뭐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까먹어도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돈이 안 불어요. 그래서 자주 점검을 하시라고. 자주 점검을 하시고 자주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안 되더라도 한 달에 내가 10% 목표는 이루어야지. 지속적으로. 10%가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하기가 그러면 잘 될 때는 1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때는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년 쌓이다 보면 그래도 20, 30%가 되면 되거든요. 은행 이자가 뭐 1% 네. 주는 세상에 한 그런데 달에 이제 5%만 꾸준히 전업 투자자는 네. 어쨌든 매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초기에부터 이렇게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때는 보면은 이제 처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달로 따지면 6개월 벌고 6개월 까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넘어가더니 평균적으로 10개월은 수익이 나고 2달 정도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요. 그 대신 이제 그게 있어요. 손해를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최소화.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럴 때는 이제 분위기가 나쁘면 본전이라도 빨리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렵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수익 내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자기 처지에 맞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업 투자자인 경우 그리고 또 집중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돈에 대한 집중력을 최대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